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꼰대 권기현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네. 그죠. 첫 번째는 자, 이제 드디어 종합부동산세 기준점이 나왔어요. 2%. 예, 2%로. 네. 이제 그 2%가 시세 15억 7천짜리다. 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서울에 이제 새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30평대도.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깨끗한데 40평대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 거의 대부분 다 네. 포함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1주택자도 이제는 새 아파트 살고 30평대 새 아파트 살거나 아니면 좀 깨끗한 40평대 살면 이분들도 이제 적폐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 적폐라고 하는 다주택자들. 네. 이제 1주택자도 적폐가 됐는데 그 전에 다주택자가 원흉이잖아요. 원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다주택자가 줄었는데도 집값은 안 떨어진대요. 아, 그 정부의 다주택자 빨리 집 팔어. 네. 그래서 떨어뜨렸대요. 이렇게 그렇게 비율을. 근데 집값은 오히려 뛰고 있대요. 그 원인을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렇지. 네. 한번 그리고 봐야죠. 이제 수도권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렸어요 그동안. 네. 사전청약. 아, 그죠?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크죠. 사전청약이 시작됐습니다. 예, 16일부터 시작합니다. 네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근데 이 사전청약이 본청약보다 1년 먼저 분양 신청을 하는 제도래요. 아, 그랬군요. 근데 1년, 2년이 아닐 것 같아요. 그 이유와 네. 10년, 20년? 20년은 아니고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년 내외 정도. 네, 예,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인지 네. 자세하게 한번 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은 시세 10억 7천이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재산세잖아요. 네. 보통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고 공시지가로 되죠. 그렇습니다. 그죠? 공시지가로 되는데 이 상위 2% 공시가격이 10억 7천이다.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11억이고, 그죠? 그러니까 올해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종부세 대상자의 오를 전망이다. 이 종부세는 바로 부자세죠. 그렇습니다. 부자세를 공시가격이 11억을 초과했을 때, 근데 이제 11억 공시가격이 11억인 거고, 네. 이 현실화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70%. 70%. 그러면은 그 11억 원에다가 현실화율 70%를 곱하면은 이게 15억 7천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이게 이제 70%를 감안해서 11억이니까 네. 한 30%를 더 올리면 네,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내. 그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곱하면은 네네.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네네네. 자, 그래서 선수 잘하시네요. 자,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네. 100%까지 순위를 매긴 후 네네. 1등부터 꼴등까지 네. 줄을 매기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공군대님은 학교 다닐 때 이 뒤에 있으셨나요? 앞에 있었나요? 당연히 앞에 있었죠. 중간쯤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왔다 갔다? 중간 밑으로. 예. 저는 어쩌다 한 번씩 위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상위 2%까지 못 갔고. 축하드려요. 네, 그래서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까지만 내고 네. 2% 밑에는 안 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네. 그죠? 그래서 공시가격 10억 6,800부터 10억 미만까지는 상위 2%에 해당되지만 반올림 덕에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간다면 10억 6,800 이상은 내야 되니까 뭐 10억 7천은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8천도 내야 되고 9천도 내야 되는데 이거를 11억으로 반올림해서 올려버리니까 이 사람들 안 내는 거죠. 전부 다 안 내는 거죠. 나중에 근데 이게 11억 4천이 되면은 원래 11억 3천인 사람 안 내잖아. 그렇죠. 근데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4,4,5입니다. 예, 4를 그러니까. 빼버리니까. 그렇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불합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근데 개정하는 상위 2% 기준선을 3년마다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네. 공시가격이 직전 연도보다 10% 이상 변동이 없으면 내년과 내후년에도 공시가격 11억 원이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올해 낸 사람이 앞으로 2년 더 낸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10%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10% 올라가면 이제 바꾸겠죠. 아, 네, 그렇군요. 오르겠죠. 예. 그러니까 뭐 더 내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집값 오르면은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거죠. 아.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집값을 올리면 세금을 더 얻는다? 네. 근데 집값은 본인들이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참. 근데 예. 자기 탓이 아니라고 하죠.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올해 공시가격 11억 원 시세 15억 7,100만 원의 주택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15억 7천이 부자 1주택자.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11억까지 1주택자가 되는 거고 네. 2주택자는 3주택자는 6억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 시세 15억 7천인데 서울의 일반 아파트 그냥 네. 평균 아파트 시세가 11억 7천인가 그래요. 지금 현재 11억 중반 정도 해요. 그럼 새 아파트 기준 했을 때 웬만 30평대 기준 다 17억이 넘어가요. 그리고 10년 차 내 아파트 서울 웬만한 아파트들 40평형대 전부 다 17억 가까이가 되고 15억 이상 되고 네네. 그러면 서울에 조금 깨끗한 아파트에 40평대 이상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종부세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2명과 자녀 3명이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건데 그렇지. 부자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융자 많이 받아서 이자도 힘든데. 그분한테 부자세요 물어보면 절대 부자가 아니라. 아니고 힘들죠. 애들 키우고 뭐하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리고 17억 새 아파트를 그냥 받았어. 소원이어서. 어렵게. 그렇지. 부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네네. 근데 갑자기 정부 대당 내래요. 한 채인데. 새 아파트가 17억에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오래 갈 것 같진 않아요. 너무 불합리해. 또 한 가지는 예, 분명히 부자세잖아 이거는. 그렇지. 예, 부자세인데. 그러니까 15억 7천 1가구 1주택은 안 내잖아요. 예. 근데 7억짜리 아파트 2개 갖고 있는 사람은 예. 이제 14억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6억 기준을 예. 적용되니까 이주택자, 예. 얘는 이 사람은 내야 돼. 그러면은 예. 15억 7천에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내고 예. 14억을 갖고 있는 부채 사람은 있는 내야 사람은. 되는 네. 그런 네. 불합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이번 정책은 무조건 싼 거라도 2개 가지고 있으면 적폐예요. 그러니까 원룸 7개 가진 사람은 정말 나쁜 적폐. 최고네. 네. 그리고 새 아파트 사는 사람도 적폐. 적폐. 예, 그 다음에 뭐 40평대 이상 깨끗하고 40평대 이상 사는 사람도 나쁜 사람. 이 기조를 네. 바꾸고 싶은데 아마 네. 본인도 못 바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내년 정도 3월 지나서 네. 내년 3월에 퍼포먼스 지나서 그때 이제 슬슬 바뀌지 않을까. 호랑이 등에 네. 타고 있어서 못 내리는 네, 거예요. 아이고 참 어쨌든 뭐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네. 저희 같이 앞으로 계속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바뀌는지. 네네. 근데 너무 오래 갈 것 같지 않으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셔도 되고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것 한 같습니다. 2년 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인데 네. 좀 전에 우리가 공시 가격 이제 시세 17억 이상 갖고 있는 16억 이상 아파트 갖고 있는 새 아파트 갖고 있는 1주택자. 네. 그 다음에 자녀 3명을 키워서 40평대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적폐가 돼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정부 수혜이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이 적폐라는 이런 다주택자, 이제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 네네. 아까 7억짜리 2개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줄었대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집값은 뛰고 있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줄면은 집값이 잡힐 줄 알았는데 줄었다는 거죠. 어이가 없네. 네, 그래서 멋있었어요. 자, 다주택자 비중 11개월째 줄곧 감소했지만 네. 안정 효과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꼽은 다주택자들, 그렇죠. 이제는 1주택자도 원흉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숫자가 1년여 동안 연달아 줄어들고 있지만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이제 7월 10일 작년 대책에서 아파트 임대사업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임대사업 이제 못하죠. 그렇죠. 작년부터. 근데 기존 등록자도 의무 임대기간 종료 자동 말소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나와서 집값 잡힐 줄 알았는데 안 잡혔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락은커녕 오히려 상승세가 매달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다 팔았다 하기보다는 증여로 인해서 네. 다주택자의 비중이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못 팔아요, 팔고 싶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적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빠져나갈 길을 안 만들어줘 버리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소화해버리는 거죠. 이게 구석에 몰린 지도 고양이를 문다고 지금 네.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몰리다 보니까 네. 활로를 네. 찾는 거라고 보면 네. 되겠죠. 그래서 현재 부동산 집합 건물 다소유자 지수예요. 16점 이사로 나왔대요. 근데 이게 7월에 16.69를 기록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11개월 지났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이 숫자가 줄었어요. 네. 수치가 낮아졌다는 점은 정부 다주택자 줄이기 시도가 먹혔다는 거죠, 일단은. 일단 그죠? 강하게. 근데 그게 먹힌 게 내 시장에 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나와도 물건들이 어쩌다 하나씩 나와. 매물이 적죠. 왜냐면 양도세가 너무 높은 사람 못 파는 거예요. 왜냐면 최고 세율이 82.5%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을 벌었을 때 82를 뺏어가는데 누가 팔아요? 그렇죠. 못 팔죠. 이건 그냥 먹고 죽죠, 차라리. 나갔어도 그쵸. 저갔어도. 그러니까 이분들 탓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하나씩 세금이 적은 매물들이 가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수요자들은 한 100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그러고 정말 정말 세금 많은 사람 증여를 해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획대로 다주택자는 줄었지만 당초 예상과는 다른 집값은 전혀 안 꺾였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놔서 비중이 낮아졌더라도 양도소득세 강화로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매물이 아예 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저거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최악의 법이라고 하죠. 임대차 3법. 네.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3법 이후에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전세 가격도 뛰게 하는 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전세값이 매매가를 떠받쳤고 네. 급등한 전세값이 매매가를 떠받치고 있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잡힐 줄 알았거든요, 좀 어느 정도. 네. 근데 또 임대차 입법을 만들어서 다시 또 전세가를 받치게 해준 거예요. 전세가가 매매가에 밀어올리는. 대단한 능력인 거죠. 그래서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매물이 작은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줄이겠다고 하니 임대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전세값이 급등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원흉은 우리 네. 국민들이 다 알아요. 어떤 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는 건 다 알고 결과적으로 모든 원인은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공급을 해결해 줬으면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문제가 일시에 사실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그동안에 고집부린이라고 안 하다 보니까 계속 누적되고 이 문제가 커지게 되면서 자꾸 이걸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보니까 자꾸 스텝이 꼬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본인들의 원래 아이들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잘못을 인정을 해야지 그 다음에 같은 잘못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을 해요. 그럼 이 어린 친구는 앞으로 계속 잘못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잘못. 왜 남의 탓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잘못했네. 알았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럼 다음에 이렇게 안 하고 다른 걸로 할게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 실패한 정책들을 여러 개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썼고 다시 안 됐어. 근데 이게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제대로 검증 안 한 법을 가져왔으니까. 근데 자기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 탓만 하는 거지. 그럼 개선 방안이 없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저희는 제가 봤을 때 요게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자, 네. 수도권의 공공청약 첫 사전 청약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네. 갖고 있죠. 청약 통장이 지금 뭐 2,900만? 그죠? 엄청나죠? 2,900만 해야 돼요? 2,700만인가? 2,700만. 오, 엄청나지 않아요? 2,700만? 거의 뭐 전국 5,200만 명 중에 2,700만 3분의 40, 60%, 예. 60%. 그니까 그죠? 엄청나네요. 근데 나는 없는데. 있으세요? 저 있어요. 있어요? 안 써먹고서 못 써먹어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자, 저는 그냥 직접 사는 게 낫다는 생각에 저도 사는 게 지금까지 나아요. 한 번도 청약으로는 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자율이 그냥- 높아요 일반 예금보다. 네. 그래서 네.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것도 역시 부동산 이자율 그거보다 부동산에 넣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네. 자, 4,300가구에 대한 1차 사전 청약이 16일부터 이제 드디어 시작됩니다. 네네. 사전 청약은 본 청약보다 1년가량 먼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사전 청약 후에 그죠? 네. 이제 본 청약을 1년에서 2년 후에 본 청약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본 청약을 하려고 그러면 토지 보상이 다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도 확정이 돼야 되고 이제 설계도 다 나와야 돼요. 그죠? 호수도 다 정해줘야 되고 정부가- 분양가도 정해야 네, 되고. 그렇죠. 근데 이 본청약을 1년에서 2년마다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가능한데. 정부가 보도자를 냈어요. 네. 해명 자료라고. 그래서 네. 지금 사전청 이게 토지 보상이 네. 정말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 자료를 내놨거든요. 네. 근데 알아보니까 제가 네. 과천지구 있잖아요. 네. 이 과천지구가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갔다 오셨어요? 네, 어제도 갔다 왔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현재 어제 1월 날이니까 놀러 갔던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데 가다가 그래요? 들렀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상해갖고 예. 자꾸 딴지로 보세요. 과천지구가 지금 현재 토지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을 이제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집회도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1조 5,500억 정도의 토지 보상이 됐다가 이게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다시 재감정을 해라. 그래서 7% 정도 상승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지상물이라 그래서 지상물에 대한 부분을 다시 감평하니까 10%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1조 9천억 정도가 지금 현재 됐는데 네, 저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거에 네. 대해서 좀 전에 얘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2조 3천억 정도를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근데 네.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약간의 문제가 있고 안 받아들여진다면 더 시간이 끌릴 것 같고 첫 번째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지역들이 똑같은 걸 요구하게 되면서 길어질 것 같고 안 네. 받아들여진다면 여기서 일단 막히니까 네. 다른 지역들도 과천지구를 지켜보고 협상을 하자라고 이제 한 발 물러서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 지금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네. 강남 쪽에 이런 신도시 아파트를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없잖아요, 과천밖에는 거의. 그렇죠. 그죠? 뭐 네. 이래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공급이 급한 사람은 네. 정부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좀 해주지 않을까. 그럼 이게 거기 일파만파 번지면서 네네. 다른 지역들도 보상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은 정부는 급하고 네. 신도시 지정된 사람 여유가 있고. 그러네. 상대적으로 봤을 상대적으로 때. 여유가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니까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이 공시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많이 네. 올려놨죠, 공시가를. 그렇죠. 현실화를 많이 하시잖아요, 또 엄청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이게 좀 많이
본청약이 많이 늦어지지 않을까. 저도 우려가 걱정이 됩니다. 되고 네. 또 이거 예상 분양가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네, 보상 가격이 네. 올라가면 분양가도 올라가는 네, 게 당연하죠.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남양주 5군데인데 네. 남양주 진접 같은 경우는 3억대 저렴해요. 우리가 이제 그 84평형. 근데 위례 같은 경우는 84평형보다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6억대. 그다음에 성남 복정 84평형은 아니죠. 84제곱미터 아니 24평형. 24평형. 예, 24평형. 죄송합니다. 24평형. 잘 지적 되게 잘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다음에 성남 복정 같은 경우 네. 24평형 아파트가 7억까지 예상 분양가를 잡고 있어요. 네. 여가피니까. 그렇죠. 그죠. 위치가 워낙 좋잖아요. 네네. 의왕 청계도 뭐 16 전용 16평이 5억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가격이 잡혀 있어요. 계양은 좀 저렴하고. 네네. 그러니까 위례나 성남 복정 의왕 청계 같은 경우는 여기는 분양가가 높긴 하지만 받으면 노또잖아. 그렇죠. 그죠? 주변 시세가 워낙 높다 보니까 최소 프리미엄이- 피 5억 정도 보장은 됐고. 그렇죠. 일단, 그렇다고 지금 보죠. 현재로. 네네. 그죠? 그래서 뭐 워낙 노또기 때문에 경쟁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청약 통장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자격 요건이 된다면은 전부 다 밀어넣지 네, 않을까. 밀어 넣는데 그렇게 해서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이게 문제는 뭐냐? 이 특별 공급이 문제예요. 왜냐면 문제예요? 네. 예, 전체 물량의 절반이 신혼 희망타운인 거고. 그다음에 공공 분양의 85%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가구한테 가고 나머지 15%가 일반한테 나와요. 그러니까 15% 이만큼 있으면 15%는 진짜 이만큼. 그러니까 특공이 문제가 아니라 네. 특공 이 비율이 네. 문제네요. 네, 그래서 네. 일반 분들은 진짜 이게 어떤 사전 청약에서 아파트를 받을 수는 없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본 청약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사람들이 지치면은 아마 이게 집을 매수 수요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가뜩이나 불안한데 공급도 없는데 또 갑자기 매수 수요로 돌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 또 일부는 또 집을 안 사고 또 계속 전세로 사니까 또 전세가 또 뛰게 되고 그러니까 뭐 이리저리 이게 어떻게 뭐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정책의 실패가 누적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할 수 없으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공급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이게 6억 이하가 융자가 6억 이하만 융자가 나올 때 4억에서 5억 하던 아파트들이 6억 언저리로 뛰었어요. 6억 넘었었어요. 예, 네. 넘어섰죠. 그다음에 네네. 이제 9억으로 또 바뀌었잖아요, 융자가.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또 6억, 7억 하던 아파트들이 9억 언저리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넘어가죠.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전 청약 받으시는 분들이 사전 청약 본 청약을 포기하고 집을 사게 되면 집값이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실수요자 분들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게 오히려 틈새일 것 같아. 이분들이 사전 청약 본 청약을 기다리면 집을 안 샀기 때문에 아직도 집값이 잡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뛰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싼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이 사전 청약 하는 분들이 본 청약 희망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샀는데 집을 사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을 사버리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지. 그죠? 그러니까 아예 매물이 씨가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네. 9억 이하들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네. 10억, 11억도 따라 올라가게 돼 있어요. 또 밀려서.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만약에 집을 뭐 본청약 이 15%의 희망을 못 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매수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는 좋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저희가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같이 해주십시오. 자, 저희는 여기서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